11월 5일 장전 시장입니다. 대선 시즌에 돌입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라든가 주도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의 방향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양방 베팅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트럼프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오르고 해리스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약간 테마주 관점으로 접근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상하락 종목들은 4대 6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들이 우위를 나타냈고, 오늘 특징주는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지금 해리스 후보가 약간 앞선다는 소식에 최근 3거래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엔비디아가 상승, 애플이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1위가 엔비디아로 다시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네, 대단한 엔비디아 파워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 트럼프 미디어도 12%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했지만 다른 테마주로는 사실 해리스 테마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캐노피 그로소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죠. 12%, 네, 틸레이 7%, 다른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고, 여기에 이제 2차전지 관련 테마주인 엘버말 2%대 상승, 여기에 플러그 파워, 신재생 에너지죠. 20% 상승, 그리고 썬런, 파워, 태양광 관련 테마주도, 풍력 관련 테마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해리스의 좀 당선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제로 이 수급이 쏠리는 쪽이 계속 유리했었기 때문에 해리스 당선 가능성 약간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누가 되든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결국 자국 내 보호무역, 우선 정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환이 되기 많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급진적인 트럼프보다는 좀 완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게 해리스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 캐즘에 의해서 생산 목표가 지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어제는 이제 2차전 종목들이 크게 강세가 나왔지만은 LG에너솔루션,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LMF, 에코프로 이런 2차전 종목들의 목표가가 다 하향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역시나 해리스가 돼야죠. 해리스가 돼야지 인플레 간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대선 이 금주세 폐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 오랜만에 정말 화색이 도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다만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법 개정안이라든가 추가적인 정부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오펙에서 증산 계획을 한 달 연기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대선 보고 결정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대선 이후에 좀 시장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정말 미국 대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구에서 넘버1을 뽑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민주당 승리가 약간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전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JP 모건이 이제 계속 한국 주식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한국 세율이 많이 세율이 높아가지고 요거 좀 개선되면은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국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는 자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말 그대로 주주 정책이라든가 기업의 정책들이 약간 친화적으로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밸류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이 미국 대선 이후에 다만 취임식 전에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전이면은 결국 얼마 또 남지 않았어요. 네, 1월 20일이니까 12월 안으로는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은 25시간의 릴레이 투표가 시작됩니다. 미국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오전에 투표한 다음에 오후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최대 1박 2일의 이상의 이런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지금 요게 북한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북한군인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북한군이나 우리가 처음으로 교전했다라고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요게 북한군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북한군이 밝혀지게 된다면은 요것도 새롭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죠. 대선 이후에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란 대통령이 그래도 이스라엘 휴전하면은 우리 대응에도 영향 줄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란이라든가 중동에서는 휴전을 하려고 해요. 네,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간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네, 뭐 출산율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10년, 20년 이스라엘이 이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면은 결국 다른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이 좀 먹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본인들만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다른 나라, 이란, 다른 나라 뭐 사우디라든가는 절대 지금 전쟁 확전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자기들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공격의 명분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요것도 대선이 중요하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전일 상무위가 개막을 했는데 우리 당최 예산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의 규모의 부양책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 2,000조 원 경기부양책을 기대를 했는데 192에서 577조 원 규모로 경기부양 승인이 전망되고 있다. 지금 국채를 이제 발행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막 대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결국 보시면은 돈을 푼 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돈을 찍어낸 건 없단 말이에요. 뭐 대출 지원 확대라든가 금리, 지급 준비율이라든가 금리를 인하를 한 거지 돈을 푼 거는 없는데 돈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부양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비자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금두세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국 6대 건설사 3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죠. 이번에 담보대출도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계속적으로 건설 분양 상한제까지 걸려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이걸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시멘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부도 직전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주택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건설 업종입니다. 한번 물갈이 한번 하긴 해야 돼요. 네, 한번 물갈이 한번 해야 된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건설사가 여전히 너무 많다. 네, 건설사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건설사가 좀 정리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 건설업계 뭐 현장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인 크루들, 뭐 베트남 크루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완전히 그 건설 바닥을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관심이 없네요. 예, 이런 것들을 좀 아무튼 좀 필요하다. 네, 이런 것도 물갈이가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일정 종목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사실 대선을 앞두고 뭐 크게 튀어나갈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예, 자금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키움증권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키움증권이 2000원지 업종들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 LMF에 대해서 목표가를 확 줄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점들. 지금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에코프로비엠, LMF, 뭐 PL 첨단 소재,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시장에서 좀 전망이 좀 상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대선 일정 플러스 HEM 파마 신규 상장을 합니다. 최근에 확정 분모가가 밴드를 초과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규상장 종목들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3밀리언 공모청약 하는데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이 정도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도 한번 테마도 잘 잡아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시면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베팅을. 그래서 베팅 하신 분들은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뚜껑 까보실 때까지 홀딩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한번 잘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